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박 부르십니까?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이자 성신여대 최연소 교수 박세롬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회이사님. 네, 아니요. 이거 좀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박세롬 교수입니다. 네. 이야. 올해 90년생, 네. 그러니까 32살이신 거예요? 네. 야, 근데 교수님이 그 32살 전에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벌써 3년 차가 돼요. 2019년 30살에. 30살에? 네, 딱 30살에. 와,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막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교수님들도 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아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 교수님들이 그래 안녕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네, 동료 몰라서 교수님이신데. 네네. 왜냐면 지금도 너무 애띠 보이시고 그래요? 또 목소리도 그러시다 보니- 목소리가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이렇게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이시구나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 분야 적인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운 좋게 조금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알파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전 제가 2013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셨군요. 막 기계학습과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하는 덕분에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의 사회이사님으로도 맞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 근데 융합보안공학과는 이게 어디 무슨 과입니까 이게? 이거 뭐 굉장히 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융합보안공학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이야기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아니면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란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스피커 등과 같이 각종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왜 융합이냐면 사실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보안이 기술 자체가 뭔가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하면 저도 그런데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요즘에 다 리모컨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사이버상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랑도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랑도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저는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최연소 교수님이 드시는지 알겠다. 예. 생소하긴 하지만 융합보안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가 요즘 가장 또 이슈인 사물 인터넷과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신학문이죠, 그죠? 그쵸.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 네네네.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혹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네. 수강 시험 못한 학생들이 계속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증원을 해줬는데 증원을 하고 나서 또 못 신청을 했다고 메일을 보내면서 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수강 신청 실패한 학생들이 슬퍼하는 그걸 어떤 학생이 저한테 캡처해서 이메일로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네요. PC방에 가가지고 딱 시간 되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었죠. 못 잡으신 학우분들께서는 계속 밤새 새벽 내내 어떻게 한 자리 잡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와 주셔서 모범생 학생들이 발표 준비해 오듯이 뭐라 똑부러지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번 학기 수업 좀 빡세겠다. 그만큼 또 배운 게 너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저희 롤모델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박세롬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 너무 잘 생각해 주세요. 사실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더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도 빨리 주시고 그런 거에서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뭔가 중상위 단계까지 뭔가 잘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필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농담까지 다 필기를 해서 아, 네, 맞아요. 거의 뭐 그 학생분들 사이에서는 뭐 교수님 수업을 다시 그냥 듣는 것 같다고.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면 이제 노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열심히 필기를 하니까 무슨 농담을 거기에 적었어요? 뭔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산에 뭐 등산을 가셔서 어떤 새를 봤다 뭐 이런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에다 적어. 네, 그걸 거기에 제가.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 의료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서 이건 벌써 엄청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얘가 피부암인지 판단해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벌써 5년도 넘은 거고요. 영상 인식과 같은 해서는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듯 버튼을 조작합니다. 로봇 손가락이 정교하게 혈관 수술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수술 단계마다 조종하는 사람에게 주의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인공지능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주면 옳게 고쳐주거나 차 이름을 주고 이 차 이름을 넣고 너가 문장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이러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신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고 문장을 완성을 하는군요. 네. 이력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몇 가지 나의 이력을 넣으면 그걸로 이력서 문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야, 진짜 엄청 네. 발달했다 진짜. 네, 네. 최근에 그 본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인가요? 맞아요. 네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 나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 모형. 진짜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한 3, 4년 전에 제가 학회를 가면요. 학회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이미 그때 발표하는 그 논문을 뛰어넘는 연구가 또 그 같은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조차 요즘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 맞아요. 그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래요. 게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맞아요. 막 추천을 계속 추천을 해주죠. 해줘요. 네. 교수님은 알고리즘 추천 영상 어떤 게 많이 뜨세요? 그 아이디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구 영상이나 뭐 아 남편분이 영상. 보시는 지금은 유로 2020, 예,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그 지오코를 네. 지오코를 같이 써서 지오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이제 그 축구 네. 아니면 이제 그 예전 그 코미디 프로그램 그쵸, 그쵸. 뭐 이런 거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지오는 뭐 고양이. 예.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드래곤볼도 지금 요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드래곤볼. 네. 예. 근데 보면서 나의 정보가 어디인가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모르는 것 존재가 같은 나를 다 알고 있는 느낌. 내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좀 약간의 그런 두려움, 선짓함? 네.
이걸 어떻게 그 알까요? 네, 뭔가 사실 추천을 한다는 게 어떤 영상들이 유사한 영상들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유사한 사용자들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호 씨가 뭔가 유튜브 영상들을 본 거 하면 이런 영상들을 봤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 영상은 보다가 금방 껐다 아니면 이 영상은 끝까지 봤다 아니면 이 영상은 보고 좋아요까지 눌렀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 추천을 하는군요. 네, 패턴을 잘 학습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관련된 것들만 올라오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것의 문제가 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우리 정보가 모르게 좀 수집이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종을 당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자꾸 정보가 추천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갇히는 예. 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뉴스를 인공지능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면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악용해서 정말로 가짜 뉴스들을 막 많이 그럼, 만들어낼 진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 무서운 세상, 사실 무서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뭐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사용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만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데이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그런 공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혹은 공정하다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연 그 주인의 책임인 것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책임인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부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알고리즘 학습하기 전에 뭔가 합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작년에 커의 그 사회이사직을 맡으셨는데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30대이신 사회이사는 진짜 예. 사회이사가 정확히 어떠한 직책인가요? 그러니까 회사 외에 회사에 그렇죠. 없는 거는? 외부에서 네. 와서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이렇게 감사도 좀 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이건 이제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기 이제 사회이사예요. 그럼 되게 잘하시네요. 사회이사 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닌데 사회를 보죠, 사회. 저는 사회. 저는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결혼식 사회, 다 잘하시죠. 각종 사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회이사는 총 몇 분이십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4명. 네네네네. 어떻게 이게 사회이사가 되십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이사가 뭔지도 사실 몰랐고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지. 사회이사를 해본 친구들이 없고 이제 막 박사 맞아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신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네, 내가 어디 맞아요. 사회이사가 야 이런 경험도 참 진짜 그러면은 주변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이사 뭔지 제 친구들도 모르니까 저보고 너 서로 이직했냐고 막 연락이 엄청 와가지고 이사가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이사가 뭔가 됐으니까 제가 진짜 이사로 간 줄 알고 네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이사회 안건들이 다 저는 되게 신기한데 액면 분할 최근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네, 그런 네. 건도 있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거를 승인하는 그런 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거야. 네, 이사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쪽에 계시면 좀 뭔가 그쪽에 베네핏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연봉도 있고, 그죠? 맞아요. 월급도 주시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카드를 주셨어요. 출입증 카드. 그래서 회사. 이제 원래는 이렇게 뭔가 띵동 누르고 그렇죠. 들어가야 안녕하세요. 저 되는데, 누군데요? 뭐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카드면 이제 샤워숍을 가면 10% 할인을 해줘요. 이야! 샤워샵 10% 할인! 그거 너무 좋다. 각종 캐릭터 10% 할인 네네. 되는군요. 네네네. 저희 쪽에는 뭐 늘 얘기 드리면 만두 40% 할인. 오, 되게 크네. 예. 그거 할인, 그죠? 예. 궁금한 게 만두를 얼마까지가 계속 안 될 거 아니에요? 월 한도가. 저희가 좀 추가된 네. 그거 월 한도가 할인이요. 있구나. 우리 그 직원분들이 월 한도가 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막 뭐 여기 주변 사람들 데리고 야야 40% 사 이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죠. 예. 한도가 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특별한 베네핏보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언제 또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고 거기 네, 선행 이사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베네핏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범수 네, 의장님이라든가 맞아요. 거기 계신 그 네, 이제 네. 그러면 혹시 그 호칭을 교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사님이 좋으세요? 더 익숙한 건 당연히 교수님이죠.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매일 듣다 네. 보니까 네. 이사님은 조금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요? 교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댁에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댁에서는 이사님 일어나셔야죠. 우리 가끔 갑자기 스타된 그 우리 동료들 그렇죠. 가운데는 스타님. 예. 네. 그런 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박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있어요. 있죠. 뭐 이제 뭐.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죄송. 저는 그냥 재서가. 예. 재서가. 유느님 이렇게 유느님. 그런 거 집에서요? 유느님 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식사하소서. 잠드소서. 32살의 나이에 교수와 대기업 사회이사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40살과 좀 50살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시죠?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박사 공부하기까지는 거의 저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박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포닥을 하고 저 조금 더 포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이 너도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걸 제가 알려주면 그것들을 되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저만을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공통 질문 한번 네. 좀 드려보죠. 교수님도 무언가를 위해서 광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방문 연구를 가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 관련한 부분을. 네. 근데 제가 백신을 아직 못 맞았어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요즘 그 하고 자녀 백신 그거를 네. 안 돼, 자녀 백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이제 맞았는데 맞았어요? 얀센조, 예.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데 거의 40대 1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떠도 금방 사라지고 내가 누르려고 그러면 사라져요. 네, 아니 눌러서 들어가면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참 가끔 다른 분들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듣잖아요. 뭐 교환 학생, 교환 교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뭐 무슨 연구라고 그랬죠? 저는 사물 인터넷 보안이요. 아니 이 미국 가서 하는 연구가 무슨 연구?
네, 그거가 사물인터넷 IoT 보안. 근데 그 전에 이게 무슨 연구라고? 방문 연구? 방문 연구. 네네네. 저희가 비지팅. 네, 맞아요. 네네. 방문 연구. 이런 게 너무 좀 낯설고 부러워요. 네네. 우리 방문 토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방문 토크. 미국에 지금 방문 토크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이번에 또 한 2개월 정도 가고 싶네요. 방문 토크 하고 오겠습니다. 똑똑똑 하고 실례합니다. 개그 좀 선보이겠습니다. 캠퍼스 안에서의 교수님의 최애 장소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첫 학기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바로 찾아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 돌아다니면 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학교 내에서는 딱 제 연구실을 딱 들어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학교의 최애 장소가 연구실. 네.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네, 내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고 한 장소? 제가 또 그 성신여대 옆에 용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성신여대 누나들 많이 보고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언덕이 조금 네, 그죠? 네네. 예. 저 이렇게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랑 같이 가는데 어떤 학생이 신입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생을 한테 여기 겨울이면 썰매 대회가 열린다고. 진짜? 근데 그거를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썰매 대회가 열리냐고. 되게 경사가 깊어서 1학년 학생을 속이려는데 제가 속아가지고 네. 학생이 당황해서 아니라고. 대회 열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썰매대 재밌네요. 예. 유키스? 네. 좋습니다. 뒤에 왔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셉? 보안이 네, 철저하네요. 감사합니다. 조셉? 저희도 보안이. 네, 보안이 철저하네요. 보안 철저하게 해야죠. 제가. 가리고 오잖아요.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현실 세계와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의 결합을 말합니다. 1991년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이저가 미래를 예측한 논문에 이것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 정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그렇구나. 관우 장비 막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유비쿼터스. 안쪽에서. 자, 또 좋은 선물 되길 바라면서. 좋은 선물 되길 바라면서 우등산 수박 세트. 뭐지? 뭐야? 맞습니다. 이거는 비행기 갈 때 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에서도 쓰시면 돼. 슬리퍼 괜찮다. 슬리퍼. 사이즈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랑. 하시고 요거 다음에 딱 덮으시면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